안녕하세요. 소망맘입니다. 오늘은 어, 또 많은 분들이 문의를 궁금해해 주시고 하지만 또 쉽게 다들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왜 한국에서는 홈스쿨링 하는 가족들이 많이 없을까요? 입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 제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주변에 홈스쿨링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진짜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부모님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작게 엄청 0.01%도 안 하는 홈스쿨링을 제가 왜 선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한국에서는 이제 학교를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저도 이제 홈스쿨링을 선택할 때 엄마한테,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아니 애 학교 안 보내고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학교 안 가면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학교가 가장 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진학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 좋은 학군지 요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면 정상적인 경로를 약간 벗어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간다는 결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말리시거나 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안 보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왜 아이가 아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픈 데가 있는지, 아니면 뭐 사회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걱정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뭐 부모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학교를 안 보내면 부모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부분인데,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을 안 가고 온전히 아이 케어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에서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집에서 돌보아야 되는 게, 특히 더 어릴 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랑 노력, 그리고 남편과 상의도,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또 육아적으로 이렇게 홈스쿨링을 선택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어떻게 가르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선뜻 홈스쿨링을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고 잘 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그래,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직접 아이가 배우는 건 온라인 스쿨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는 확인해주고 체크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부모가 교육을 맡는다는 거에 엄청 어, 내 새끼는 못 가르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한테 가르치는 건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르치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경쟁적인 교육 문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이걸 못하면 평균 이상은 하길 바라는 그런 부모님들이 바람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만약에 아이를 학교에 보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반에서 중간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학년 때 이걸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이걸 해야 되고, 뭐 2학년 때는 받아쓰기를 해야 되고, 3학년 때는 뭐 4학년 때는 이렇게 분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몇 점을 받는지 그 또래 친구들과의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쟁적이고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데 홈스쿨링은 좀 템포가 아이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느긋하고 좀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경쟁을 하고 어차피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늦게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엄청 적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다른 홈스쿨링 하는 엄마들이 영상을 진짜 많이 보고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 그리고 정보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같은 경우에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료도 굉장히 많고 커리큘럼도 있고 법적으로 가이드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진짜 크고 이래가지고 뭐 페이스북 커뮤니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홈스쿨링에 대해서 그런 커뮤니티도 없고 커리큘럼도 찾기 힘들고 홈스쿨링 경험자를 만나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찾아가야 되고 대전까지 찾아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홈스쿨링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왜냐하면 다른 한국 분들은 이제 어, 거의 안 하는 선택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용기와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교 생활이랑은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또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 기질이나 속도 그리고 가치관이나 배워야 되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장단점 파악해서 이제 아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음 교육은 뭘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학교에 보내놓고 학원에 보내놓으면 끝인 거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뭐 홈스쿨링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홈스쿨링을 하기 좀 어렵긴 하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왜냐면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약간 넘어야 할 벽이 있지만 도전을 해본다면 굉장히 가치 있고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바라는 거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이 홈스쿨링에 대한 벽이 엄청 높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홈스쿨링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안녕!